뭐 예상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2021년 1월 6일 의회 사태,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주류 언론사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폭력 행위를 폭동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주류 언론들과 민주당이 이구동성으로 해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고를 치르게 했고 뭐 아주 경미한 경범죄를 지은 사람들도 상당히 형량을 받게 만드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판사들이 아주 좌경화된 판사들이 검사가 구형하는 구형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너무하다, 억울하다. 근데 민주당 그리고 급진 좌파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결국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면해 줄 거냐? 1월 6일 사태에 있었던 사람들 사면해 줄 거냐? 트럼프가 대답했죠. 사면하겠다고. 사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외, 심각한 폭력을 저지른 사람만 예외, 나머지는 다 사면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정명령이 곧 나온다. 그런 보도가 CNN에서 나왔습니다. 여러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오늘 CNN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아직 재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기각시킬 것이고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해 주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법무부에 따르면 730명 이상이 시위와 관련해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풀려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300건 정도는 아직 기소가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법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1월 6일 기소의 55%가 경범죄라고 하고요. 근데 730명이 경범죄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55%니까 실제로는 한 1200명 정도 되는 것이다. 200명이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300명쯤 되겠네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보호관찰 내지는 몇 달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풀려났지만 대다수가 지금 감옥에 잡혀져 있는 사람이 저희가 알기로는 한 9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면은 피고인의 범죄 기록 지우거나 유죄 판결 뒤집지는 않지만 범죄를 용서하고 총기 소유나 투표권과 같은 시민권은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만약에 폭동을 일으킨 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의 지시를 받아서 폭동을 일으킨 거다. 근데 그거를 지금 폭동 일으킨 사람들을 사면해 준다. 이렇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법을 어기는 게 돼버리죠. 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기 편이라고 폭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면해 주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초지일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가 똑같습니다. 뭐냐면 부정선거였다. 2020년 선거는.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몰려들어서 의회에 점거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목소리를 높였던 거 아닙니까? 그 주는 부정선거한 주니까 선거인단 표 개표하지 마라. 돌려보내라 라고 항의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폭력 시위로 뒤바꿔 버렸죠. 똑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회가 아니고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일들도 보면은 지금 SNS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뭐 좀 지나치게 폭력적인 경찰들의 모습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 방송사의 기자가 좌파 방송사 기자가 쇼를 하는 깨부수는 쇼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사진에 잡혀져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경찰들이 길을 터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뭐 이런 모습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이 1월 6일 의회 사태하고 아주 쌍둥이처럼 묘하게 닮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유도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사는 시위대의 폭력을 유도해서 폭도로 뒤집어 씌우려고 낙인 찍어서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죠. 미국은 그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 4년이 훨씬 지난 시간이 걸렸고 결국 그 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 조치가 치워졌지만 명예회복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렇죠? 명예회복은 곧 의회에서 계속 진행을 시킬 겁니다.
1월 6일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하는 조사위원회가 이미 지난번 118차 의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주도해서 이끄는 조사위원회가 계속 조사를 해왔습니다. 작년 말에 보고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그 작년 말에 나온 보고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했던 1월 6일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나 조사 내용이 완전히 부실했고 가짜였고 거짓말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그러한 것을 폭로하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보고서가 또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한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한테 잘못이 없는데 죄인인 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코 끼려고 했던 게 누구였느냐? 트럼프를 코를 끼려고 그랬죠. 반란죄로. resurrection이라는 반란죄로 트럼프 코를 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코 꿰려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저희 방송을 보시고 계시다면 비폭력 원칙으로 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비폭력 원칙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비폭력 저항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온 이데올로기입니다. 폭력으로 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비폭력 원칙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싸우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하되 비폭력으로 하셔라라는 이야기.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1운동이라는. 이 3.1운동은 정말 전 세계 역사에서도 빛이 날 정도로 대단한 비폭력 저항 운동의 표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다라는 것을 많은 전 세계가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흥분하셔가지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셔라. 오히려 폭력을 유도하는 건 저들이다 이거죠. 우리가 4년 전에 1월 6일 사태에서 보았던 것처럼 폭력을 유도해놓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거기에 넘어가지 마셔라. 거기에 넘어가지 마셔라. 부탁드립니다.